먼저 파이널 컷 프로 10을 열고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에 파이널 컷 프로 10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콘을 원클릭하면 열리겠죠? 하지만 없으면 파인더를 열어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내 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죠. 자, 파이널 컷 프로를 설치했으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독에 있는 것들은 물론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것을 지우면 그거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물론 휴지통에서 다시 되돌려 놓기 하면 되지만 휴지통을 비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버리는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파이널 컷 프로 10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열려면 하고 선택을 누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를 클릭하시면 자,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디어를 담고 있는 큰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맥에 있는 시스템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맥 OS가 돌아가야 될 공간이 이 미디어들로 인해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맥 OS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 외장 하드나 또는 내장인데 내가 따로 동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파이널 컷 프로 10 온라인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중이기 때문에 그냥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용은 이렇게 데스크탑이나 다른 시스템 드라이브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스토리지를 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스템 드라이브에다가는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널 컷 프로가 열렸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이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스마트 컬렉션, 그 다음에 이벤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아이콘은 별이 4개짜리 아이콘이고 이벤트의 아이콘은 이렇게 하나짜리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이벤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상위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이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컬렉션은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인제스트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이벤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여기는 뷰어, 그 다음에 인스펙터. 자, 인스펙터는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죠. 뷰어, 그 다음에 인스펙터, 그 다음에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인데 현재는 타임라인이 아니고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에 이름을 붙인 것이 프로젝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툴바가 되겠습니다. 도구막대. 도구막대에 보시면은 여기에 편집에 필요한 레이팅, 내가 이것은 OK 샷이냐 아니면 NG냐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구분을 해주고요. 열쇠처럼 생긴 거는 키워드 에디터입니다. 키워드를 추가한다든지 또는 뭐 만들어준다든지 할 때 이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레이팅을 하거나 OK 샷을 인점 아웃점을 잡아 정하게 되는 거죠. 정하게 되는 것들을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툴입니다. 툴. 도구인데 도구는 간단하죠. 내가 3번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내가 여러 번 해야 될 일을 쉽게 한 번에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는 임포트 미디어와 똑같은 임포트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것을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볼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버튼이자 또 현재 어디까지 작업이 되어 가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랜스코딩이나 어널라이징이나 그 다음에 임포트가 되고 있을 때 여기에 그 사항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타임코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일정한 편집 그리고 플레이 헤드의 이동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디오 미터를 보여주거나 끄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지지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디오 편집할 때는 오디오 편집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우측에는 마술봉이 있는데요. 마술봉은 인핸스먼트 메뉴라고 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쓸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타임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피드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가능하고요. 여기는 지금 필터라든지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든지 뭐 사운드나 뭐 뮤직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트랜지션, 장면 전환 효과를 넣는다든지 타이틀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테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추는요, 인스펙터 단추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립이나 뭐 자막이나 또는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스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체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인스펙터로 가시면 그 대상체에 대한 모든 값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대상체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인스펙터로 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은 쉐어 버튼입니다. 출력하는 버튼이죠.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또는 파일로 굽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쉐어 부분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단추들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파이널 컷 프로 10을 이용해서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